네, 안녕하세요. 하프모의고사 31회차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좀 비교적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했어요. 뭐 3번 문제가 약간 어려웠던 것 같고, 또 몇 번이더라? 8번 문제가 약간 어려웠던 것 같고, 나머지는 비교적 좀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갑이 국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갑의 영업점에 대해서 영업허가의 취소 혹은 정지를 요구할 경우. 여러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라는 거는요, 관련 식품위생법 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세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의 취소 혹은 정지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이건 부당결부금지 원칙이 문제가 되겠죠.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잖아요. 답은 동그라미 1번이었고.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통제 그럼 여러 개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추상적인 규범통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규범통제다. 그리고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처분적 법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요. 추상적인 법령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가 이거 입법 부작위 얘기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쉽게 생각하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요. 처분의 부작위에 한정됩니다. 입법의 부작위는 아니란 얘기요.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입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 슬래시하신 여러분은 헌법소원이란 말이 뭡니까?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죠? 행정입법은 공권력의 행사, 행정입법 부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 그러니까 일단 앞단 틀렸죠. 뒷부분이요. 시행명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 제정을 거부하거나 입법 부작위가 있다. 이거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 안 하면 진정입법 부작위입니까? 부진정입법 부작위입니까? 진정입법 부작위죠. 진정입법 부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보아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에 의해서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무효라고 선언하는. 그 다음에 언더런 쳐볼까? 판결이 나오기 전. 여러분 판결이 나오기 전이면요. 나중에 위헌이라고 선언한 판결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미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이거 우리가 처분적 고시라고 부르는 거죠. 처분적 고시는 처분성 인정되죠. 처분적 법규도 마찬가지고. 3번이요. 도시 재개발 사업 계획 인가를 하면 3번 좀 어렵다 그랬어요. 인근 토지의 기부 체납을 부과안으로 명하고 여기까지 보게 되면요. 일단 기부 체납 부과는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발문에서 두 번째 줄이요. 기부 체납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인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명시했다. 일단 도시 재개발 사업 계획 인가는 했는데 이게 인가 효력이 기부 체납이 이루어져야지 인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때 여러분 기부 체납의 법적 성격이 뭡니까?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 중에도 여러분 뭐예요?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 여러분 뭐예요? 정지가 영어로 스탑이잖아. 스탑 고. 조건 성취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어 비로소 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탑 고 정지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조건은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인가를 받은 자가 부관의 위법을 이유로 부관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려고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안과 법원의 대응으로서 이때 여러분 위법한 부관을 이유로 불복할 때는 타입 2와 타입 1과 타입 2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타입 1은 뭡니까? 해당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취소 소송을 구하는 것이고요. 타입 2는요. 부관이 없는 행정행위로의 변경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만 가능해요. 동그라미 1번이요. 부관만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 굳이 이거 이름 붙이면 여러분 진정일부 취소 소송이죠. 무엇에 대해서만 가능합니까? 부담의 경우에만 가능하죠. 동그라미 2번이요. 부관을 포함한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게 타입 1이죠. 이때 법원은 이를 각하하는 게 아니라 본안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부관 위법한지를 판단해서 위법한 부관이다. 그러면 행정처분 전체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이요.
부관을 포함한 행정처분 전체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는데 부관 위법이 확실할 때 이때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이건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이고 학자들은 이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판례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죠. 뭐 진정, 부진정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판례는요. 부담의 경우에만 처분성이 인정하고 부담 이외의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가 결론이에요. 동그라미 4번이요. 인가를 받은 자는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일단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것이 거부되면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 결과에 따라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제가 말한 타입 2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동그라미 4번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부관에 대한 쟁송 가능성에 대한 뭐 강의를 듣거나 혹은 기본서를 찾아보세요. 문제 4번이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법인 등의 단체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개인정보 주체, 살아있는 개인이죠. 인디비주얼. 살아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사자, 죽은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안 됩니다. 2번이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줄에 민감정보를 처리한다는 쳐볼까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요.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정보 주체가 동의하거나. 동그라미 3번이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정보 주체가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라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증명책임의 전환이라고 부르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이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한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뭡니까? 개인정보에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거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자, 5번이요.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일반적으로 행정조사는 읽어본다, 살펴본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행정조사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도 있고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사는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행위라고 보는 걸 맞는 말로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이요. 행정기관장은 조사 대상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 내용을 신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신고 내용을 행정조사에 가름합니다. 가름해야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유신고는요, 할 수 있다요. 신고 내용이라는 건요, 못 믿을 수 있거든. 행정조사에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항상 가름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려. 그럼 행정조사라는 제도 자체가 사문화되어 버리겠죠? 동그라미 3번이요.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이거 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저는 이걸 뭐로 설명했어요? 독수, 독과 이런 얘기했죠. 독수, 독나무에서 독과일이 열린다. 그러니까 행정조사가 위법하면 그 결과물인 행정처분도 위법한 거죠. 동그라미 4번이요. 권력적인 성격을 가진 행정조사라면 근거된 법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거 무슨 원칙 얘기하는 겁니까? 법률 유보 원칙 얘기하는 거죠. 법규의 범위, 근거된 법규의 범위 내에서 가능 언더란 치면 이게 바로 법률 유보 원칙이잖아요. 권력적인 성격을 가진 행정조사는 침익행정이죠. 침익행정은 법률 유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잖아요. 6번이요. 다음 중 행정 뒤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행정 뒤집행의 대상 의무는요. 대체적인 자기 의무죠. 자, 산지 복구하라 그러는데 안 하겠대. 그럼 행정청이 직접 복구할 수 있잖아요. 대체적인 자기 의무입니다. 동그라미 2번. 군복무를 위한 징집 소환 영장의 불효령. 군 복무하라 그랬는데 안 간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군 복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거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복무 의무는 무슨 의무에 해당합니까? 그 법적인 성격이 뭐요? 군 복무는 일신전속적이죠. 비대체적인 자기죠. 동그라미 3번 토지 등 목적물의 인도라고 나왔죠. 이것도 남이 대신할 수가 없죠. 왜? 이게 퇴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목적물의 인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퇴거입니다. 퇴거. 퇴거는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그럼 뭐로 가야 돼요? 동그라미 3번이요. 직접 강제로 가야 돼요. 한편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은요.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이긴 한데 너무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강제로 경사하면 안 돼요. 동그라미 2번은 직접 강제가 안 됩니다. 동그라미 3번은 직접 강제가 되고
동그라미 4번 도급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죠. 사법상 계약상 불완전한 이행이 있다. 그럼 사법상 손해배상 청구로 가는 거죠. 사법상 의무, 더 쉽게 사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할 수 없다. 별도의 명문 근거 규정이 없다면. 7번이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이거 국가공무원법 혹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보다는 넓게 보고 있죠. 동그라미 1번, 의용소방대원은요 공무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구청의 청소 차량 운전은 여러분 해당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맞죠? 동그라미 3번,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 경찰도 경찰 업무를 수행하니까 공무원 맞아요. 동그라미 4번이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 보호 등의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교통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는 공무를 일시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로서 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닐지언정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해당합니다. 7번 동그라미 1번,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의용이라는 게 의로울 의자에다가 용은 용맹할 용자거든요. 일종의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해요. 물론 수당은 지급하긴 해. 그런데 이게 봉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 문제 8번이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손해배상 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라는 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죠. 동그라미 1번이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천공사를 하고 있던 중에 지방하천이래요.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귀속주체니까 영조물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국가와 함께 언대는 쳐볼까? 이때 국가가 지는 책임은 뭡니까? 해당 관리 업무를 누가 했어요? 국가가 했죠. 그럼 국가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했단 말이지. 그럼 국가직 공무원들에 대한 월급은 누가 줍니까? 국가가 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비용 부담자 책임 6조 책임지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 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알고 갔단 말이죠. 이게 보상금을 노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건 몰랐지만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지.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과실상계에 준해서 감경 또는 면제 사유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있으니까 그것만큼 손해배상을 깎겠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냐면요. 뭐 매항리 사격장 생각해 보시라고. 매항리 사격장. 매항리에 미군 부대 사격장이 있는데 원래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하는 경우랑 보상금 지급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보상금 한몫 챙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온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같은 금액을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 두 번째로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알고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는 네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또 네가 의도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상금을 줄이겠다라는 면에서 과실상계라고 쓴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건 동그라미 3번이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이요.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래요. 이때 침해의 성격은 뭡니까? 환경상 이익의 침해죠. 그럼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주택법이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을 따라야 되지.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환경상 이익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주택법이란 건 여러분 뭐예요? 일종의 무슨 주택을 건설할 때 공급자 입장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피해자인 그 환경상 피해를 입는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라. 그러니까 주택 건설 기준이 아니라 환경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라.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단선 언더는 쳐볼게요. 단선이 뭐야? 전선이 끊겼다는 얘기죠. 끊겼다는 얘기죠. 끊겼다. 끊겼다가 아니라 끊겼다죠. 예. 끊겼다. 이런 경우는 영조물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죠. 그러니까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이 인정되는 겁니다. 하필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전구가 소등된 경우에는 불가항력이라고 보면 판례가 있어요. 전구 소등이라는 게 전구 필라멘트가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전구라는 건 소모품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필라멘트 나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 필라멘트가 나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전구가 선이 끊겼다니까. 선이 끊겼으니까 이건 영조물의 관리상의 하자라는 얘기죠. 누가 일부러 잘랐을 수도 있고 모르겠다. 그건 알 바 없고 영조물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9번이요. 확정된 취소 판결과 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당사자가 확정된 취소 판결의 존재. 여러분 이미 취소 판결 확정된 게 있어. 그럼 후소 제기하면 안 되는 거죠. 기판력이잖아요. 기판력. 근데 확정된 취소 판결이 있다. 이걸 당사자도 모르고 있거나 얘기를 못했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주장하지 못했다.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입증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로 언더는 쳤고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입증. 어떤 경우? 소송 요건인 경우. 소송 요건은요. 1심, 2심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유지가 되어야 돼요.
이거 상고심 집참유사라고 제 앞글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상고심 집참유사. 이게 확정된 취소 판결이 존재하지 않을 건요. 일종의 소극적인 소송 요건입니다. 이미 이 판결이 확정됐으면요. 후소 법원이 판단하면 안 되잖아. 그런 의미의 소송 요건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된 그 전소 판결이 존재한다? 그럼 후소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해야 돼요. 물론 이것도 각하인지 기각인지 약간 논의가 나뉘거든요. 우리가 뭐 민사소송법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이미 더 쉽게 생각하시라고요. 이미 판결이 한번 확정됐어. 또 가져오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또 갖고 왔다. 이걸 대법원 단계에서라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하세요. 동그라미 2번이요. 취소 판결이 확정된 과세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당의 과세처분은 효력이 상실됐죠. 과세관청이 경정 고친대. 여러분 없는 걸 어떻게 고쳐? 있는 걸 고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처분을 경정한다는 건 이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당연 무효란 얘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은 확인 판결이긴 한데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과 같이 소송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친다. 원다른 첩가 여러분, 소송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친다. 이거 형성력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무효확인 판결은요, 확인 판결이긴 하지만 형성력이 있어요. 형성력이란 게 이른바 메이크하는 거죠. 메이크. 바꿔버리는 거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판결 받았어. 이 행정처분이요, 연탄공장에 대한 영업허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 났어. 그럼 무효확인 판결 나기 전까지는 해당 연탄공장 주인은 영업을 했겠죠. 그런데 무효확인 판결 났다. 그러면 그날로부터는 혹은 그 다음날로부터는 영업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영업을 하다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형성력이지. 한편 여러분 형성력의 세부적인 효력으로서 제3자효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복잡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소송 당사자는 여러분 원고는 누구의 인근 주민이죠. 제3자는 연탄공장 주인이죠. 인근 주민이 소송에서 이겼어. 무효확인 판결 나왔어. 그럼 연탄공장 주인이 영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 기판력이 발생하죠? 그럼 다시 재처분을 하거나 재처분의 의무죠? 그 밖의 위법한 결과를 제거해야 될 의무, 결과 제거 의무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 암기하면 좋아요. 자, 기판력의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래서 이거 취소 판결 확정되면 이거 여기다 기속력이라 써요. 기속력. 취소 판결 확정되면 5가지 효력이 인정되는데 여러분 기속력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기속력. 반재결 3가지가 있어요. 반복 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그리고 결과 제거 의무. 쌤 그러면 이게 기속력인지 기판력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에 다시 처분을 하거나란 말 나왔죠. 그럼 뭐 재처분 의무죠.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 결과 제거 의무죠. 그럼 이제 앞 글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재처분 의무, 결과 제거 의무, 반재결이네, 반복 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결과 제거 의무. 어디서 문제가 돼요? 기속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제가 거꾸로 타고 들어간 겁니다. 앞글자 정리사항 여러분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무료 특강으로도 올라와 있고 제 책에 보면 항상 모든 책의 뒤에 부록으로 나와 있어요. 그 앞글자 정리사항 공부하세요.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헷갈릴 때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자, 10번이요. 다음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분식점을 영업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A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원더런 촉과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뭡니까? 부작이죠. 이에 대해서 A는 관련 사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은 뭐가 돼야 돼? 영업허가 의무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 심판이죠. 동그라미 1번이요. A는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할 수 있죠. 부작위는 처분이 없기 때문에 취소심판 청구는 안 되죠.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 밖에다가 동그라미. 여기서 어떻게 조정을 하겠습니까? 조정이라는 건요,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한정되는 거죠. 당사자가 신청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무관한 사항, 남북 통일? 권리와 무관하다. 이거 동의를 받아 조정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처분권주의와 불고 분리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소송이건 행정심판이건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위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부작위 때문에 A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지금 A가 인테리어 다 해놓고서는 모든 거 다 준비했단 말이지. 그런데 영업 못하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임시처분할 수 있다. 임시처분, 임시로 영업허가 생각하면 되겠죠. 임시로 영업허가 해줄 수 있다.
여러분, 행정소송, 항고소송에서는요, 임시처분이 안 돼요. 권력분립원칙 때문에. 하지만 행정심판은 권력분립원칙이 문제가 안 되죠. 같은 행정부 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처분이 가능해요.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 이거 뭐 간접강제에 대한 설명이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재 행정청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대요. 재결의 기속력이 발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의 말을 졸로 보는 거죠.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접 처분도 가능하고 간접 강제도 가능합니다. 이때 여기서는 간접 강제에 대한 설명이죠. 모두 가능하다? 직접 처분도 가능하다. 10번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할 내용도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 2개 있다고 했죠. 2개 여러분 틀렸으면 잘 정리하시고 나머지도 선지 꼼꼼히, 그러니까 선지에 대한 코멘트, 해설의 코멘트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